인도에 위치한 아그라. 아그라는 16세기 무굴 제국의 수도로 번성을 누렸던 곳이다. 당시 세계적으로 강성했던 무굴 제국의 자취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타지마할에서 북서쪽으로 약 2km 떨어진 아그라 요새. 전쟁에 대비한 길이 2.5km의 견고한 사암 성벽과 황제를 위한 화려한 궁전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아그라 요새는 내국인 입장료에 비해 외국인은 무려 10배 이상 비싸다. 그래서 아그라를 찾는 외국인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오늘 저는요 티켓을 또 끊었어요. 여행 다닐 때 인디안 이고 싶어요. 막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게 어제 끊었던 티켓이거든요. 타지마할 들어가. 예. 여기 보면은 5개 유적이 있어요. 타지마할, 아그라 포트, 뭐 박다푸르 시크리 요 안에 있는 거 5개 유적들인데 이 티켓을 가지고 여기 찍힌 날짜 있잖아요. 어제 날짜죠. 요 날짜에 전부 방문이 가능합니다. 이 티켓만 가지고. 만약에 이 날짜가 지났다. 이 티켓은 효력이 없어요. 아그라 요새는 무굴 제국의 3대 황제 악바르에 의해 단지 철옹성을 쌓으려는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건축 광으로 손꼽히는 샤자한 황제의 손을 거치며 궁전을 겸한 호화로운 곳으로 변모한다. 샤자한 황제가 지은 건축물들 중 아그라 요새 입구부터 시선을 잡는 것이 바로 디완 이암. 황제가 일반인을 접견하던 곳이다. 디완 이암에서는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무늬가 벽과 기둥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그 영화, 부귀, 영광을 뜻하는 공작이죠. 왕가에 맞는 것은. 공작 머리가 이렇게 딱 있다고 보면은 이 공작이 날개를 핀 거예요. 근데 그 이쪽 인도에서 지금 현재 인도의 국조도 공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면은 이제 공작의 날개가 이렇게 그대로 나왔죠. 저 위에 한번 보세요. 저건 반대잖아요. 똑같잖아요 모양이. 근데 이건 모양이 이렇게 나온 거고 이만큼을 띄어낸 게 저 모양이잖아요. 벽에 아니면 여기 기둥 사이. 백색 치장 벽토로 꾸민 벽과 기둥마다 왕의 위용과 제국의 영화를 상징하는 공작의 꼬리털 모양이 통일되게 사용되었다. 타지마할과 아그라 요새 등 엄청난 공사들을 강행했던 샤자한 황제. 그는 결국 아들의 쿠데타 이후 죽을 때까지 이곳 아그라 요새에 갇혀 지내야 했다. 할 일 없이 부인이 묻힌 타지마할을 바라보며 아그라 요새에서 타지마할까지의 거리는 겨우 2km. 그러나 안개가 낀 듯 주변 공장의 공해가 시야를 가리고 있어 타지마할을 찾는 건 쉽지 않다. 현재 아그라 요새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목록에 오르면서 새롭게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아그라에서 차로 1시간, 승리의 도시, 그러나 현재는 유령 도시라 불리는 파테푸르 시크리를 찾아가는 길이다.
무굴 제국의 3대 황제 악바르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승리의 도시란 뜻의 파테푸르 시크리라 이름 짓고 수도로 삼았던 곳이다. 그러나 14년이라는 짧은 전성기 이후 이곳은 버려졌고 유령 도시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사막지대에 세워진 파테푸르 시크리 도시 계획은 건축학적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데 기후적으로 이러한 대규모 오픈 스페이스에 여기 풀도 거의 없잖아요. 수공간 없이는 더워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디어나 기법이나 공간 구성이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뭐 근대 건축에서 보여지는 것들도 뭐 다 거의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뜨거운 태양 아래 사암으로만 지어진 파테푸르 시크리. 이곳의 건축 원리는 실제로 벵갈로르 인도 경영대학을 짓는데 그대로 적용되기도 했다. 화려한 구조물로만 보이는 것들이 견고한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파테푸르 시크리 내 궁의 독특한 구조를 보여주는 판치마할. 층층이 피라미드처럼 쌓아올린 이 건물은 바람의 궁전이라는 이름답게 한여름에도 내부에 찬 기운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어떤 그 굉장히 많은 다양성들을 이제 잘 혼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부러지게 분류한다. 이건 뭐 이쪽 양식이다 이쪽 양식이다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돼 나갔다는 게 주목해야 될 점이에요. 황제의 개인 접견실 디완 이 카스. 건축에 있어 이슬람 양식과 힌두 양식 등 종교에 제약을 두지 않았던 악바르 황제의 통합적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기둥 문양에는 불교와 힌두 양식이 결합됐다. 이곳에서 황제는 사람들을 어떻게 접견했던 것일까? 왕이 여기에 앉고요. 4명의 종교 지도자들은 내 귀퉁이에 앉았어요. 위층에서 회의를 했고 밑에서 청중들이 그걸 들었대요. 악바르 황제 스타일이라 불리는 독특한 구조. 황제는 접견할 때조차 높은 곳 그리고 또 중심에 서야 했던 것이다. 이제 여기 내 귀퉁이에 왕이 앉고 내 귀퉁이에 신하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위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이래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볼 수 없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악바르 황제의 종교 통합적 면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식은 자인교 문양이다. 구불구불한 용을 연상시키는 이 문양은 자인교 사원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을 차용한 것이다. 악바르 황제의 건축적 이상이 발현된 파테푸르 시크리. 그러나 건축가 김창현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다. 과학적 건축 원리와 종교 통합적 문양, 그리고 독특한 악바르 스타일까지. 그 모든 매력을 압도하는 것은 바로 소박하기 그지없는 단 하나의 계단. 그는 왜 이 계단에 매료된 것일까? 아주 밋밋한 벽면에 저게 딱 긴장을 주고 있거든요. 긴장감을요, 계단이. 근데 저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들어가 있는 위치, 이게 좀 저쪽으로 조금 갈 수도 있었고 조금 이쪽으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너무 절묘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있죠. 결국은 기능적인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놨지만 결국은 저게 여기서 공간의 아름다움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하루에 하나씩만 봐도 그냥 저절로 득도하는 겁니다. 자이푸르 아그라에 이어 북인도 골든 트라이앵글의 마지막 지역 델리를 향해 가는 길.
창현 씨의 체력도 바닥이 났다. 북인도에 위치한 수도 델리는 크게 올드 델리와 뉴 델리로 나뉜다. 영국이 조성한 계획도시 뉴델리의 중심엔 전승 기념문 인디아 게이트가 서 있다. 뉴델리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창현 씨가 여행의 불청객 감기 몸살을 떨치고자 약병을 집어들었다. 눈도 마시고 한 잔 드세요. 쓰지는 않죠? 오늘 저녁엔 만약에 이제 쭉 점심 먹고요. 별 사도가 없어 보이면은 센 걸로 한 방에 낫는 걸로 한번 제가 먹겠습니다. 한 방이에요 그건. 근데 조금 센데 세다는 걸 감안하고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모르고 먹었다가 놀라는데. 델리에서 반가운 지인을 만난 창현 씨. 아 인도에서 빨간 차 타니까 이상하다. 뭐 검정색이나 이런. 좋은 선배를 둬가지고 이럴로 호사를 누리잖아. 네. 응? 언제 이런 우리가 여행 중에 호강을 누리겠어. 감사합니다 선배님. 찍지 마세요. 피곤에 지친 후배 창현 씨를 위해 선배가 직접 안내한 곳은 델리의 한 미용실. 설마 머리라도 좀 정돈하라는 것일까? 인도의 현대식 미용실은 한 건물 내에서도 남녀를 구분해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오늘 창현 씨는 이곳에서 머리가 아닌 발을 손볼 계획이다. 최근 현대식으로 단장한 미용실들은 머리 손질은 물론 각종 마사지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는 것. 20여일간의 일정을 강행하는 동안 두 발은 한 번도 편히 쉴 틈이 없었다. 이게 여행하다 보면요 발에 굳은 살 많이 베기거든요. 굳은 살 오늘 다 베깁니다. 굳은 살 베기고 찬디가를 가야지. 굳은 살 정말 많이 생겨요. 인도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지 4년이 넘어가지만 창현 씨도 발 마사지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현대식으로 해놓은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벵갈로르에도. 한국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있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놀랐고, 그 다음에 가격을 보고 놀랐고, 그 다음에 또 서비스를 보고 놀랐죠. 육체에 쌓인 피로를 말끔히 털어낸 다음 뉴델리 외곽에 자리한 로터스 템플로 향한다. 중동 지역의 작은 국가 바하이에서 시작된 일종의 신앙운동 바하이. 인간이 지닌 원초적 감정과 이성을 중시하는 바하이 운동가들이 세운 로터스 사원은 거대한 연꽃 모양을 하고 있다.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든 자유로이 드나들며 각자의 종교 관습에 따라 기도나 명상을 한다. 전문 용어로는 저 이제 쉘이라고 하는데요. 각 쉘이 이렇게 있잖아요. 쉘이 벌어진 그 빈틈들이 있죠. 그 빈틈으로 연꽃이 벌어진 빈틈. 예, 딱 빛이 쫙 새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구조하고 어떻게 매치가 돼서 아름다운지 그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대리석 시공 기술하고, 그 다음에 노실 콘크리트 기술. 종교가 결합된 아름다운 건축물 로터스 사원. 창현 씨에겐 또 하나의 건축 학습장이다.
높고 둥근 돔 모양의 천장. 그 꼭대기를 통과한 햇빛이 내부를 비추는 모습이 환상적이라는데 날씨 탓인지 구름이 많아 그 모습이 제대로 연출되지 않는다. 건물이 그 다이아미터 지름이 70m 정도 되고요. 건물 최대 높이가 35m입니다. 35m? 예. 참고로 여기는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려서 꼭 보고 가주십시오. 차가운 콘크리트 구조물이지만 연꽃 모양의 이파리들이 금방이라도 꽃을 피울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만든다. 널찍한 정원이 공원처럼 조성된 이곳은 무굴 제국을 재건한 제2대 황제 후마윤이 잠든 곳이다. 높이가 43m에 이르는 웅장한 규모의 후마윤 묘는 이보다 한 세기 후에 지어진 타즈마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명하다. 이슬람 건축 양식의 가장 모범적인 답안으로 평가받는 후마윤 묘.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슬람 건축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이 건축 속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시퀀스라는 그 용어가 있거든요. 시퀀스라는 시퀀스? 예. 건축 용어 중에? 예. 시퀀스가 이제 장면이라는 뜻인데 장면이 계속해서 이동을 해주는 거죠. 한번 여기를 한번 딱 보시면은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 어떤 이 거대한 구조물을 우리가 압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계곡에 우리는 다가가고 있고. 그리고 이 계곡에 이미 왔을 때에는 그 다음 장면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저기 안에 보이는? 그렇죠. 왜 소설에 기승전결이 있는 거야?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동이나 스토리를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의 도입부 1차 관문을 지나면 조금 더 발전된 이야기의 2차 관문이 나타난다. 그리고 2차 관문을 넘어서면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되는 후마윤의 묘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위에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냥 다가가니까. 근데 저기 보이는 조그만 세 개의 돔이 보입니다. 형태는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밝은 오픈 스페이스가 나온다는 게 암시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큰 돔이 하나 딱 잡히죠. 시원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건물의 외곽선이 나오고요. 이제 와 닿았구나. 요거는 다시 왔던 길을 다시 돌아보는 시퀀스라고 그래요. 다시 돌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건물을 다시 봤을 때는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봤을 때에는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그 계급인 돔이 마지막으로 딱 보이는 거죠. 이게 외관상으로 보이는 이야기에는 이게 거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상당히 많은 그 스토리들이 존재합니다. 소설로 얘기하면은 뭐 기승전결이 되겠고 또 복선이 될 수 있겠고 이런 것이죠. 미리 어떤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한편 후마윤 묘는 사분할된 이슬람 정원 양식을 따른 가장 훌륭한 건축으로 꼽히기도 한다. 정사각형을 정확히
가로지르는 그 중심에 이게 서 있고요. 그럼 이 사각형이 사분할됐겠죠. 각각의 사분할된 사각형들은 다시 또 사각형으로도 분할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분할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제 물이 되겠죠. 예, 그게 기본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사분할의 가운데 그 중심점에 가장 성스러운 공간을 세운다는 이슬람 정원 양식에 따라 견고하게 지어진 후마윤 묘. 나름대로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이슬람 건축 중에 다소 굉장히 자제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절제된 모습.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좋아해요. 아, 이게 딱 잡혀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가 잠들어 있는 건축물은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 극장 안에 인도 전통 춤공연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가 델리 시내에 가득하다. 자정을 넘긴 오늘이 바로 2006년 1월 1일인 것이다. 이 순간만큼은 현지인과 이방인의 경계도 없다. 지금은 단지 2006년 새해 첫날이기에